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네. 자, 이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이렇게 밝으면은 우리 노동법 전문 변호사님들은 좀 바쁘시죠? 신이 나고. 네, 새해부터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노동법이 발효가 되는 게 매년 1월 1일 날입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노동법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AB 26932 이 새로 또 노동법이 발효가 된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코비드 19에 관련된 법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스테이홈 명령이 내린 지 벌써 3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와 관련된 새로운 법이 발효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무척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백신을 맞았는지 인사처럼 서로 물어보던 게 벌써 거의 3년이 그렇죠.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지금 3년 연속 저는 새해에 코로나 관련 법들을 데일리 브리핑에서 브리핑 해드리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네. 재미난 점은 새해 첫 주에 가장 많이 의뢰를 받은 이슈가 코로나 관련 문제들이었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연초에 코로나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직원들이 연초부터 결근을 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급이 되는 유급 병가가 있었는데 올해도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지 또 왜 안 주느냐라는 직원들의 항의도 많았었고요. 네. 12월 31일 기준으로 만료된 후에 유급 병가 지불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성 직원이 발생을 하면 5일간 회사에서 제외하고 격리시킬 의무는 여전히 고용주에게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무급으로 회사에서 격리되고 못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AB 2693은 새로운 법이라기보다는 현재 기존 코비드-19 법을 개정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코비드-19 노출 시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통지 의무를 일단 변경합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 코비드-19에 감염이 되거나 확진자가 있을 경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코비드-19에 대한 노출과 확진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모든 직원에게 서면 통지를 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더 이상 이러한 방식의 서면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겠고요. 다만 직원들에게 개별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대신에 노티스를 직원들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한 번만 게시를 포스터처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코비드-19 노출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통지를 게시하고 최소한 15일 동안 통지를 게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게시물 통지는 노티스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이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가 이제 온라인 직원 포털에 공지를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 공지도 직원 포털에 게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된 날짜의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고 보관하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노동감독관이 노동청에서 감사나 감독이 나올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기록에 접근하고 요구를 하면 볼 수 있도록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통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되나요? 네, 통지에는 일단 첫 번째로 코비드 확진자가 발생한 직원이 감염 기간 내에 작업장에 있었던 날짜와 기간이 일단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서나 층 그리고 같은 영역 등이 포함하는 노출 위치가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감염 직원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코비드-19 관련 혜택과 직원의 보복 금지, 차별하지 않겠다는 금지 보호에 대한 정보 역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고용주가 시행하는 청소나 소독 계획에 대한 연락처의 정보 역시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이제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에 이제는 이제 내가 집에서 쉰다고 해도 이제 페이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의 오운 병가를 사용하겠다 그러는 가능한 거겠죠. 네, 개인 직원이 정립된 병가가 있다면, 유급 병가가 있다면, 개인 직원, 감염된 직원의 선택에 의해서 당연히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정립된 베케이션, 휴가가 있다면, 원하면 당연히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칼 오샤나 헬스 디파트먼트에 확진자나 집단 감염이 있으면은 이 작년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았었습니까? 아직도 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COVID-19 긴급 임시 기준 ETS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긴급 임시 기준이 지금은 캘오샤에서 비응급 기준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임시 기준과 좀 비슷하고요. 조금 법이 느슨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주요 ETS 요구사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고용주는 여전히 기존 규정에 따라서 심각한 부상이라든지 또는 사망 아니면 COVID-19의 집단 감염도 캘오샤에 역시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 환경의 굉장히 환기에 대해서 이제 예민해졌는데요. 캘오샤의 지침을 계속 검토하고 COVID-19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유지돼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COVID-19 검사가 직원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무료로 유급 시간에 제공되어야 되겠고요. 확진자 직원이 있다면 감염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직장에서 제외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하고 새로운 규정은 고용주가 직원이 업무에서 제외되는 동안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외에도요. 직원의 범죄 기록 조사에 대한 SB 731 역시 올해 2023년도에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전과가 있는 직원에게 매우 유리한 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직원에게 어떻게 유리한가요? 네, SB 731 굉장히 획기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범죄 기록을 봉인을 하는 시를 하는 것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SB 731은 특정 중범죄 기록, felony의 자동 봉인을 제공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 체포도 봉인이 되고요. 이 법은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중죄 전과가 있는 개인이 법원의 전과 기록 봉인 명령을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봉인을 하게 되면, 시를 하게 되면 회사나 고용주가 배경 검색,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해서 고용주가 더 이상 전과 기록이 불가능하고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오로지 예외는 teachers, 학교에서 티칭을 하는 교사들이 예외가 되겠고요. 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피고인은 일단 첫 번째로 형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친 후 4년 동안 새로운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기록을 봉인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의 이제 예외는 성범죄자 신분을 가진 피고인은 당연히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컨디셔널 잡 오퍼를 준 이후에만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아예 웬만한 중범죄 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 개인의 살 권리라든지 이 수입 능력, earning power,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중범죄자들이 아무런 필터링 시스템이 없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의 동료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직장을 갖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도와 논리가 좀 어느 정도 정확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 SB 1262라는 법이 이번 2023년에 거의 90% 통과가 될 뻔했습니다. 이 SB 1262는
이 법원을 통해서 직원의 생년월일 또는 운전면허증 번호를 사용해서 전과 기록 검색을 가능케 하는 법이었습니다. 네. 상원도 패스를 하고 하원도 다 패스를 했는데 예. 마지막에 가버너 뉴섬 주지사가 비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국은 전과 기록이 또 검색이 불가능하게 돼서 AB 126에는 패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본다면은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생년월일로 중범죄 전과 기록 검색이 가능했었을 거고요. 예.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SB 731을 통과시키고 전과 기록을 봉인하고 하겠다고 주도를 한 것, 추측을 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반되는 법이 되겠죠. 하지만 주지사가 예상외로 거부함으로써 이제는 검색도 불가능하고 전과 기록도 봉인된다는 이 직원 개인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고 편을 들어주는 결과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노동법상 관련된 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투표로 뽑은 혹은 뽑지 않은 정치인들과 그들의 정치적인 관점이 이 수많은 사람들과 개인들의 삶과 직장에 얼마나 직접적인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법들이 되겠고요. 저희 한인들도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범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가 지금 중범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felony라고 하죠. 이제 미스터미러는 이제 경범이 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형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felony가 주로 이제 중범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중범죄도 그 레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을 다 봉인시킨다는 이러한 정부의 의도가 앞으로는 이 캘리포니아의 작업장에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한 전과 기록을 검색하는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성범죄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성범죄자들은 익셉션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티처, 선생님들의 백그라운드 체크는 계속 유효하게 검색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